지구문트 프로이트. 아마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상가 중 한 명일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이제 한물 갔다, 끝났다 이렇게 말했던 그의 이론을 왜 지금 최첨단 뇌과학자들이 다시 불러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50% 맞고 100% 틀렸다. 이게 신경과학자 앨런 홉슨이 한 말인데요. 20세기 후반 내내 신경과학계 분위기가 딱 이랬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 그거 그냥 증명도 안 되는 뭐랄까 비과학적인 소설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아니,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체 왜 오늘날 최고의 뇌과학자들이 프로이트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정신분석하면 떠올렸던 모든 것들을 글쎄요, 완전히 뒤엎는 아주 조용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프로이트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과학계에서 좀 뭐랄까 외면당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 논쟁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면요. 바로 꿈에 대한 미스테리였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이 우리의 억압된 소망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거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20세기에 앨런 홉슨이라는 신경과학자가 나타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꿈은 그런 심오한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잠잘 때 특히 렘 수면 상태에서 뇌의 아래쪽, 그러니까 뇌간에서 무작위로 전기 신호가 막 올라오는데 이걸 뇌의 윗부분인 대뇌피질이 어떻게든 말이 되게끔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뿐이다. 한마디로 꿈은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이었죠. 이 이론은 정말 파급력이 엄청났어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마치 프로이트의 과학적 명성에 마침표를 찍는 그런 결정적인 한방처럼 보였거든요. 아, 프로이트는 과학자가 아니라 그냥 상상력이 풍부한 스토리텔러였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시작됩니다. 마크 솔몬스라는 신경정신분석학자가 나타나서 뇌를 더 깊숙이 아주 끈질기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첫째, 뇌관이 손상돼서 렘 수면 상태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환자들도 여전히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어라? 렘 수면이 꿈의 원인이 아니었네? 싶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게 두 번째 사실입니다. 뇌에서 욕망을 담당하는 회로, 그러니까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진 환자들은 꿈을 아예 꾸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결론이 뭘까요? 꿈을 만들어내는 진짜 엔진은 무작위 전기 신호가 아니라 바로 욕망이었다는 거죠. 프로이트가 말했던 바로 그 소망이요. 마크 소름스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딱 깨달은 거죠. 아, 프로이트가 맞았구나. 꿈의 동기가 바로 욕망이라는 프로이트가 무려 100년 전에 했던 그 주장이 최첨단 신경과학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발견은 단지 꿈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훨씬 더 큰 혁명으로 이어지거든요. 뭐냐면 프로이트가 그렸던 우리 마음의 지도 자체를 말 그대로 180도 뒤집어 엎는 그런 발견이었어요. 프로이트 이론에서 이드라고 하는 부분 다들 들어보셨죠? 보통 원초적 본능, 욕망 덩어리, 뭐 이런 어둡고 무의식적인 걸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이론, 바로 의식적인 이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핵심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생생한 감정들이 사실은 생각하는 뇌인 대뇌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원시적인 이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이드는 그냥 무의식, 자아가 의식의 중심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새로운 지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적 의식의 원천이 바로 이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자아는 뭘 하냐? 이 이드가 뿜어내는 감정들을 뒤에서 조용히,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관리자에 가깝다는 거죠.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셈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뇌인 대뇌피질이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는 아주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인간 의식의 뿌리는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느낌에 있다는 거죠. 자, 의식의 시작이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라는 이 발견.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우리를 현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인간은 인공지능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이죠. 인공지능 AI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공감하는 척 흉내까지 내죠. 하지만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는 주관적인 고통을 느끼고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갈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마음에 대한 이 새로운 지도는 바로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AI는 정보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고통이나 갈망 같은 주관적인 느낌 자체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에게는 바로 그 의식적인 이드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정신분석이라는 건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욕망하고 사랑하고 또 고통받는 한 인간, 그 주체를 이해하는 과정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이트의 가치가 다시 빛을 발합니다. AI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정답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지 그 욕망과 고통에서 비롯된 질문 자체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서구 정신분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도정신치료 같은 동양의 지혜를 봐도 비슷해요. 여기서도 진짜 치유는 그냥 머리로 아는 통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유자와 내담자의 따뜻한 인격의 만남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기계적인 분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진정한 연결. 이건 AI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한 세기가 넘는 그 수많은 비판과 논쟁 속에서 프로이트의 핵심 사상은 그냥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기술의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도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최신 뇌과학은 프로이트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놀라운 통찰에 탄탄한 생물학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셈이죠. 우리 마음이 단순히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뜨거운 감정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쩌면 프로이트의 이론은 틀렸다기보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줄 과학기술보다 딱 100년 정도 너무 일찍 태어난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세상에서 만약에 말이죠.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그 어떤 인간 분석가보다 더 정확한 해석을 내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그 완벽한 해석이 때로는 서툴고 불완전하지만 한 인간이 건네는 진심 어린 공감보다 더 깊은 치유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